어젯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급차에선 마비 증세를 보여 대구에서 온 암 환자가 3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한쪽이 굳어가며 구토 증세까지 보이지만 병원 측은 위중하지 않다며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니던 곳이니까 이리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꼬부라지고 죽어야지 받아주는지. 인천에서 온 뇌경색 환자는 꼬박 2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급성뇌경색 환자라서 저는 지금 1분 1초가 너무 아깝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구급대원들의 사투는 요즘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합니다. 수원까지 다 알아봤는데 되지를 않아요. 한시가 급한 온열 질환자는 16km 거리의 타 지역으로, 심한 복통과 40도 고열에 시달리던 노인은 45km 떨어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상이 난다 한들 환자 볼 의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병원 다니는 환자라 좀 진료 문의 좀 드리려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응급실에 당직이가 없으셔가지고. 띄워놓지도 않고 전화를 하면 이제 거절을 해버려요. 현장에서 시간이 아주 많이 낭비가 되죠. 지금 2차 병원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2차 병원을 가라고 하고. 육종암이 간으로 전이돼 항암 치료를 받던 63살 이윤순 씨. 지난달 5일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간신히 응급실 한 곳에 도착했지만 이틀 뒤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멀어도 되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병원 도착했을 때 이제 검사를 했는데 거기 응급실 과장님께서 저한테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초 암 수술을 받았던 상급 종합병원은 심정지 환자만 받겠다며 거부했고, 기저질환이 있어 안 된다, 신규 환자는 안 받겠다, 내과 진료가 불가하다, 다른 서너 곳에서도 갖은 이유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2,000명이나 갑자기 무리한 증원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도대체 대화할 의지가 있는 걸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걸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어느덧 반년. 그 사이 공식 접수된 응급실 전원 요청만 5천여 건. 이보다 훨씬 많을 현장 구급대원들의 이송 문의는 집계조차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네, 취재 중에 만난 대양병원의 한 응급진료 전문의는 그 응급진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최근 10년 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 인력이 의정 갈등 사태 이전에 20~30% 수준에 불과한 데다 환자를 받더라도 수술할 의사 같은 이른바 배후 진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환자를 받기도 힘들지만 받아도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 근데 마침 정부가 오늘 설명 자료를 냈는데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저는 보였거든요. 네, 의정 갈등 이후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전공의 500여 명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들의 공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는 더 오래된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당장은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를 차지하는 비응급 환자들을 분산시키겠다 하고요. 또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고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중보건의 등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대책들이 대부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손을 대니까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진 느낌인데 사실상 그럼 대책들 효과가 미미한 거 아닌가요? 네, 최근엔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들도 응급실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자괴감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매일매일이 무력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더구나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책임 소재도 애매한 수련의 업무를 떠맡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쓰고 있다고요? 네, 그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사용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이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이 가운데 4,600억 원 넘게 이미 들어갔는데요. 사용된 재정에서 70% 넘는 액수가 응급진료 체계 유지 등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으로 버텨봐도 상황은 더 나빠진다. 현장에선 이런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료계 공백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나? 입원은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방역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정 갈등 같은 것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감염병을 진료하시는 분들은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은 환자를 밤새워 진료하시는 분들이 한 1년 정도는 휴식 기간을 가질까라고 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일선에서 가서 주변 동료들의 도움 없이 진료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이번 한 번 유행 정도는 그분들의 희생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행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그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계실까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빠르게 해결이 필요하고 지금도 지금보다 입원 환자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 현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갔는데 치료제가 없더라, 진단 키트가 없더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좀 뒤늦게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금방 해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조금 뼈아픈 부분이긴 네. 한데요. 저희가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일상 회복이라든지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다룰 준비는 거의 다 끝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유행이 1년에 2번, 3번 있어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경구용 치료제도 충분히 비축을 해두고 그다음에 절기마다 백신 접종을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백신으로 많은 분들에게 접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이 좀 덜 불안하실 겁니다. 그럼 정부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예측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2번의 3번의 유행이 굉장히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유행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은 예전보다는 유행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의 수급 계획도 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몇 번의 유행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행이 2배, 3배 이상의 규모로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